여러분 추석 차례상에 과일 많이 올리시죠? 사과, 배, 감, 대추, 밤 정성껏 차려 올리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제사상에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 조상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쏟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올려서는 안 되는 걸 올리면 받던 턱도 끊기고 집안에 막힌 기운이 가득 들어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번 정성을 다해 차례상을 차렸는데도 집안에 일이 꼬이고 돈이 나가고 자식들까지 진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다고 정성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차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이 막혔을까요? 바로 풍수의 원리를 모르고 겉모습만 흉내 내셨기 때문입니다. 정성과 마음은 충분했지만 그 상징과 형식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흐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상징이고 조상님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제대로 올리면 집안의 조상복과 천복이 열리고 잘못 올리면 오히려 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며 실제로 검증된 풍수의 지혜입니다. 특히 차례상에서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올리시는데 이게 바로 집안의 복주를 끊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괜히 복을 막고 있었구나.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저는 차례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과일과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아시면 올 추석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복과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정성이 쌓일수록 제가 드리는 풍수의 지혜도 더 큰 힘을 얻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좋은 기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조상님 감사합니다.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댁에 조상복이 흘러가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반드시 올려야 하는 과일 4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조유시라고 해서 대추, 밤, 감, 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과일이 맛있고 흔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씨앗 개수와 모양 하나하나의 조상님이 후손에게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첫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씨앗이 하나죠. 씨앗이 하나라는 건 유일무이한 존재, 곧 예전으로 치면 임금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추를 올린다는 건 우리 집안이 으뜸으로 번창하고 자손이 귀하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입니다. 밤은 잘 아시다시피 속에 씨앗이 3개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를 삼정승에 비유했죠. 임금을 보좌하는 가장 든든한 3명의 신하처럼 집안의 자손들이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성공하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감입니다. 감의 씨앗은 보통 6개, 그래서 6판서를 상징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은 관리 6자리를 의미하며 자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출세하라는 깊은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배입니다. 배의 씨앗은 8개, 곧 팔도 관찰사를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전국을 다스리는 관리들이었는데 이 배를 올리는 건 자손들이 넓은 세상에서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지요. 이렇게 4가지 과일을 조유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제철 과일이라서가 아닙니다. 씨앗의 개수와 그 속뜻을 통해 조상님이 후손에게 바라는 가장 큰 기원을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유시를 올린다는 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 집안 자손이 으뜸이 되고 든든히 뿌리 내리고 출세하고 크게 번창하길 바랍니다. 라는 후손의 간절한 기도를 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상에 과일을 많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올려도 조상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올해 추석 조유시 4가지 과일은 꼭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차례상에는 반드시 올려야 할 과일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되는 과일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깨끗하고 좋은 거니까 뭐든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지만 풍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과일 하나가 조상복의 물길을 막고 후손의 운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도 일이 꼬이기만 할까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펴보면 정성과 마음은 충분했지만 차례상에 이 과일을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일은 예부터 귀신을 쫓는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즉, 조상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물리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부적절하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조상님을 모시고 복을 받기 위해 차리는 제사상에 쫓아낸다는 뜻을 가진 과일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상님 마음이 서운해지고 복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 과일 하나만큼은 절대 피하라고 강하게 강조해 왔습니다. 과연 그 과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절대로 올려서는 안 되는 과일, 그것은 바로 복숭아입니다. 혹시 의외라고 느끼셨나요? 복숭아가 얼마나 달고 좋은 과일인데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복숭아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예로부터 복숭아는 귀신을 물리친다, 잡기를 쫓는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집안의 애군을 막는 부적 또는 제문에서 귀신을 내쫓는 도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즉, 복숭아는 좋은 과일이지만 쫓는다는 성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차리는 차례상은 조상님을 정성껏 모시고 복이 들어오길 기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쫓아낸다는 상징을 가진 복숭아를 올려버린다면 어떨까요? 조상님 마음이 상할 뿐 아니라 흘러오던 덕과 복까지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본 많은 가정이 정성껏 제사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이 꼬이고 집안이 불안정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복숭아를 차례상에 올렸던 것이 확인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무리 달고 좋은 과일이라도 풍수와 전통의 의미를 모르면 오히려 복을 끊어버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상에서는 반드시 복숭아만큼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조상님께 올릴 때는 모시는 상징, 기쁘게 하는 상징만 올려야 합니다. 쫓는 의미가 있는 건 단호히 배제해야 비로소 조상복과 천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반드시 올려야 하는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손에게 복이 흘러들게 하는 과일, 바로 조유씨, 대추, 밤, 감, 배 4가지입니다. 먼저 대추. 씨앗이 하나이기 때문에 왕을 상징합니다. 가문이 번창하고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힘이 담겨 있죠. 다음은 밤. 씨앗이 3개라서 삼정승을 의미합니다. 즉, 자손이 높은 관직에 오르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감. 씨앗이 6개로 육판서를 상징합니다. 집안 자손이 학문과 벼슬에 두루 진출해 널리 이름을 날리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배. 팔도의 관찰사를 상징합니다. 팔방으로 복이 흘러들고 자손이 널리 번창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과일을 합쳐서 조유씨라고 부릅니다. 옛 선조들은 괜히 올린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자손 잘되라고 집안의 복과 덕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복숭아를 올리면 복이 끊기고 조유씨를 올리면 조상복과 천복이 쏟아집니다. 차례상 앞에 어떤 과일을 올리느냐에 따라 집안의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몰라서 잘못 차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셨으니 여러분은 이미 복의 길로 들어서신 겁니다. 올해 추석부터는 올릴 건 올리고 뺄 건 빼는 지혜로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게 정말 큰 다행이고 복이 들어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듣고 나니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차, 우리 집도 복숭아 올린 적 있었는데 혹시 그래서 요즘 일이 꼬였던 건 아닐까?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차례상을 정성껏 차렸는데도 집안에 병치레가 이어지거나 들어온 돈이 자꾸만 새어나가고 아이들 진로가 막히는 경우 말이죠. 정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상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은 매년 빠지지 않고 복숭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께 잘 보이려는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귀신을 쫓는 의미 때문에 조상님 마음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복숭아 대신 조율시를 올리고 나서 몇 달 안에 자녀 취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실제 사례로도 증명된 거죠. 또 다른 집은 차례상에 과일을 짝수로 올렸습니다. 많이 올리면 좋겠지 싶어서 2개, 4개 이렇게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짝수는 음해수라서 이미 음해 세계에 계신 조상님께는 기운이 겹쳐 복이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홀수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3개, 5개, 7개. 작아 보이는 차이 같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복을 막느냐 여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상징을 올바로 알고 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곧 조상님께 드리는 진짜 정성이자 자손에게 복이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실수하실 일이 없습니다. 올해 추석부터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됐구나 하고 감사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셨죠? 추석 차례상에 어떤 과일을 올리느냐, 그리고 무엇을 절대 올리면 안 되느냐. 이 작은 차이가 조상님과의 마음을 열고 그 복이 자손에게 이어지느냐 아니냐를 가릅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스스로 길을 막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셨습니다. 올해 추석부터는 달라집니다. 조상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막혀있던 조상복과 천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성은 크고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올바른 상징과 바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곧 조상님을 기쁘게 하고 후손에게 건강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복을 여는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 몫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그 정성이 제게도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풍수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 한 줄이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재물 그리고 화목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조상님과 함께하는 삶은 곧 풍요로운 삶입니다. 감사합니다.